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파이 악재를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말씀드렸던 악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원래 소파이가 2022년도에 기대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대부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좀 걱정되는 뉴스가 분명히 맞는데, 학자금 대출을 연장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이 오피셜한 내용은 오늘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발표에서 아마 학자금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연장은 사실상 분위기로 보면 확정이고요. 8월 1일까지 연장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용들을 얼추 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악재라고 한다면 학자금 탕감을 얼마로 해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모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장이고요. 문제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8일인데요. 지금도 정치적인 이슈로 5월 달에 상환하는 것도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서 연장하는 마당에 8월 달이죠. 선거가 3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상환을 재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연하겠지만 연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 때보다 많이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마당에 8월이라고 해서 이 연장을 안 할 거라고 보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시면 5월 1일자 연장해서 3개월 연장하면 8월 1일이고요. 8월 1일부터 3개월 연장하면 11월 1일인데요. 중간 선거와 7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기간이 연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죠. 네. 바이든의 지지층들 대부분이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조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나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이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문제는 1인당 5만 달러까지 탕감해줘야 한다는 이슈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연장은 악재가 3개월 연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악재인 탕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유권자의 66%가 학자금 대출을 면제, 탕감해주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했고요. 흑인 유권자의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8월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 탕감이나 연장을 지지하는 이 목소리가 낮아질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은 정치적인 이슈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겠으나 조금은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 되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언제까지 연장하고 탕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이슈가 어디까지 소파이의 발목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 연장 이슈가 소파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파이는 그래도 성장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에비타도 좋아질 거고 여러모로 성장주의 모습을 잃지 않고 보여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성장치만큼 가이던스만큼의 성장은 이제는 거의 확실히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학자금 쪽, 대출 쪽의 성장이 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소파이는 현재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개인 대출의 성장으로만 매출 성장 부분을 메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은행주의 주가도 좋지 않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개인 대출의 성장으로만 매출을 메꿀 수 있을지가 물음표인 거죠. 네.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는 약간 좀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셈인 거죠. 우리가 뱅크 차터를 기대했던 이유가 뭐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세이빙 계좌 등등도 있지만 사실 이건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이 예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학자금 이슈라는 이슈가 소파를 덮친 이상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대출을 해줄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리파이낸싱을 하는 소파의 입장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선 학자금 상한이 재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인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혜택을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출적인 성장을 끌어오기 좀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탄과 맥마저 10,000달러 이상이 되면 그땐 정말로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네. 5만 달러 간다면 이건 어 진짜 쉽지 않고요. 5만 달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10,000달러 이상 어느 정도의 금액이더라도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정해져야겠죠. 이 이슈는 불확실성인 거고요.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은 일단은 확정이 된 거다 보니까 8월까지 다만 11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계속 이 이슈가 소파이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단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단정 지어도 되는 정도가 됐으니까 주가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하기는 어떠한 이슈가 와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많네요.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